연구 인생 중 가장 놀랐던 순간이 있습니다. 식탁 위에서 단 3가지를 바꿨을 뿐인데 밤마다 깨던 분의 소변 거품이 사라지고 다리 붓기가 빠르게 빠지더군요. 그분은 몇 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눈꺼풀이 무겁지 않고 저녁에 양말을 벗어도 발목에 자국이 남지 않더라고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신장 건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많은 분들이 신장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재생력이 뛰어난 장기 중 하나거든요. 다만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하고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신장병이 있으면 무조건 단백질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적절한 양의 양질 단백질은 오히려 신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어떤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 하는 거죠. 또 많은 분들이 물을 적게 마셔야 신장에 좋다고 착각하시는데 이것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는 임재호입니다. 30년간 신장이 회복되는 작은 단서들을 모아온 박사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음식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연구를 거듭할수록 생활 습관과 함께 접근해야 진짜 변화가 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젊은 사람들과 달리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시기라서 더욱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신장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은 침묵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가 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신장 건강을 회복시키는 핵심이 바로 우리 식탁에 있다는 거였어요.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평범한 음식들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은 그때 제가 직접 확인했던 음식과 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8가지 음식과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5가지 습관입니다. 어렵지 않은 선택만으로도 신장은 충분히 회복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 건강을 지키려면 맛없는 음식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것도 편견입니다. 신장에 좋은 음식들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오히려 제대로 된 음식을 드시면 입맛도 좋아지고 전체적인 건강도 개선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체념하시기도 해요. 물론 노화와 함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기능을 유지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80대에도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는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다리가 자주 붓는 증상을 그냥 나이 탓으로 여기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런 신호들은 신장이 보내는 조기 경고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소중한 기회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실천하신 분들은 3개월 안에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신장 건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면 돼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가족 중에 이런 변화가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얼마 전 72세 김영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하셨던 분이에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시는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갑자기 신장 기능 저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고 소변에 거품이 늘 있었지만 그냥 나이 탓으로만 여기셨죠. 발목이 자주 붓곤 했는데 이것도 오래 서 있어서 그런 줄 알았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거워지는 증상도 있었지만 모두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고 계셨어요. 검사 결과를 받고 나서는 정말 막막하셨다고 해요. 주변에서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투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으셨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태산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인분도 함께 걱정하시면서 이것저것 알아보셨는데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음식 8가지와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부인분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하나씩 실천해보기 시작하셨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붓기였어요.
시작한 지 2주 정도 지나니까 아침마다 붓던 눈꺼풀이 가벼워지기 시작했고 저녁에 신발이 꽉 끼던 불편함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 소변 거품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처음엔 우연의 일치인가 싶으셨는데 계속 좋아지니까 확신을 갖게 되셨다고 해요.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 수치도 상당히 개선되었고요. 담당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수치가 좋아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면서요. 72세 김영호님은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72세 김영호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건 여행을 다시 갈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전에는 장거리 여행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부인과 함께 제주도도 다녀오시고 지리산 등산도 하고 계시거든요. 손자 손녀들과 놀아주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체력도 좋아지고 기운도 넘치신다고 해요. 이런 변화가 단순히 음식 몇 가지를 바꾸고 생활 습관을 조금 고친 것만으로 가능했습니다.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비싼 약을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셨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72세 김영호님처럼 말이에요. 이미 많은 분들이 실천해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특별한 재료나 비싸고 복잡한 건강식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 근처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고 언제 먹느냐,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오늘 모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이것만 제대로 해도 신장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뒤에 나올 이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장 기능 회복은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가장 확실한 방법들을 오늘 모두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72세 김영호님과 같은 변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신장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올리브 오일은 예외예요.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과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속 염증을 줄이고 신장 혈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스페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 그룹에서 이런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69세 김은자님도 요리할 때 쓰던 기름을 올리브 오일로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소변 검사 수치도 좋아지셨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는 샐러드에 뿌리거나 찐 채소에 버무려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토마토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하루에 1스푼 정도면 충분하고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센 불에서 조리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니까 되도록 생으로 활용하시거나 약한 불에서 사용하세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기름을 주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이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설포라판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만성 신장병 진행 속도가 상당히 느렸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75세 이정수님은 매일 저녁 브로콜리를 반 송이씩 곁들여 드시면서 붓기가 눈에 띄게 줄고 평소 느끼던 피로감도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브로콜리를 드실 때는 조리법이 중요해요. 브로콜리를 잘게 자른 뒤 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살짝 쪄서 드세요. 이렇게 하면 설포라판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좋아져요. 다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브로콜리에 칼륨이 꽤 들어있으니까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반 송이 정도가 적당해요. 혹시 브로콜리를 어떻게 조리해 드시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겠어요?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압과 혈당을 조절해서 신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은 공복 혈당이 평균 15에서 20mg 정도 낮아졌어요. 혈당이 높으면 신장에 무리가 가니까 이런 효과는 정말 중요하죠. 66세 최미숙님은 생마늘을 하루에 2쪽씩 꾸준히 드신 후 혈압이 안정되고 평소 느끼던 피로감도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늘을 드실 때는 다져서 5분 정도 두었다가 드세요. 이렇게 하면 알리신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생마늘이 부담스러우시면 꿀에 재워두거나 올리브 오일에 우려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게 좋고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마늘이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마늘을 어떤 방식으로 드시는 게 편하신가요? 네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신장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특히 당근의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신장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의 연구에 따르면 당근을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 기능 지표가 현저히 좋았어요. 71세 박정환님은 매일 아침 당근 1개를 갈아서 사과와 함께 주스로 드시기 시작한 후 소변 단백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당근은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쪄서 드시는 게 좋은데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5배까지 높아져요. 올리브 오일과 함께 볶거나 견과류와 함께 샐러드로 드셔보세요. 하지만 당근에는 당분이 있으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중간 크기 하나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당근을 어떻게 드시는 걸 좋아하세요? 다섯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크랜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신장의 미세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미국 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베리류를 주 2회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23%나 낮았어요. 68세 이술래님은 매일 아침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을 넣어 드시기 시작한 후 혈압이 안정되고 소변이 맑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베리류는 냉동으로 보관해도 영양소가 잘 유지되니까 계절에 관계없이 드실 수 있어요. 요거트나 오트밀에 넣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당분이 있으니까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해요. 크랜베리는 요로 감염 예방에도 도움이 되니까 여성분들께 특히 추천드려요. 베리류 중에서는 어떤 걸 제일 좋아하시나요? 여섯 번째는 생선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신장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일본 국립순환기병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생선을 섭취한 그룹은 만성 신장질환 발생률이 34% 낮았어요. 특히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이 효과가 뛰어납니다. 73세 김철수님은 일주일에 3번 고등어를 구워 드시기 시작한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셨어요. 생선을 드실 때는 튀기지 마시고 굽거나 찌는 방법으로 조리하세요. 소금 간은 최소한으로 하고 레몬즙이나 허브로 맛을 내시는 게 좋아요. 다만 생선에는 인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해서 섭취량을 조절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어떤 생선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일곱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신장 해독 기능을 도와줍니다. 또한 비타민C와 K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독일 울름 대학교의 연구에서 양배추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신장 기능 개선 효과가 뚜렷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0세 송미경님은 양배추를 매일 샐러드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시면서 붓기가 많이 빠지고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해요. 양배추는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김치나 사우크라우트 같은 발효식품으로 드시면 프로바이오틱스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다만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많으니까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양배추 요리 중에 뭘 제일 좋아하세요? 여덟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신장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대규모 연구에서 견과류를 주 5회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20% 낮았어요. 특히 아몬드의 마그네슘 성분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67세 정현숙님은 매일 오후 간식으로 아몬드 10개 정도를 드시기 시작한 후 혈압이 안정되고 다리 붓기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견과류는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한데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생것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트에 넣거나 샐러드 토핑으로 활용해도 좋아요.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까 과다 섭취는 피하시고 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견과류 중에서는 어떤 걸 제일 좋아하시나요? 이 8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해요. 생활 습관까지 함께 관리해야 더 확실하고 빠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을 바꿀 5가지 핵심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습관은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면서 신장의 사구체라는 부분에 손상을 줍니다. 사구체는 혈액을 걸러내는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가 망가지면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요. 특히 라면, 찌개, 국물 요리, 김치 같은 음식에는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인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g 이하로 권장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4g 이상 섭취하고 있어요. 이건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수치죠. 71세 박정환님은 평생 짠 음식을 좋아하셨는데 국물 요리를 드실 때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소금 대신 허브나 레몬즙을 활용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2개월 만에 혈압이 20 정도 떨어지고 발목 붓기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나트륨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또 가공식품 구매할 때 영양성분표를 확인해서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식당에서 드실 때는 국물을 남기고 양념을 적게 달라고 부탁하세요. 여러분은 국물 요리를 드실 때 국물을 다 마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남기는 편인가요? 두 번째는 진통제 복용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인데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면 신장 혈류가 줄어들어요. 특히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 진통제는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어깨나 무릎이 아플 때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습관이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어요. 미국 신장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진통제를 주 3회 이상 복용하는 사람들은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40%나 높았습니다. 68세 송미경님은 관절염 때문에 진통제를 거의 매일 드셨는데 아세트아미노펜 계열로 바꾸고 물리치료와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서 진통제 복용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셨어요. 그 결과 신장 기능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스트레칭이나 온찜질, 마사지 같은 다른 방법도 함께 시도해 보세요. 또 진통제를 복용하실 때는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고 공복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단백질 섭취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서 걸러내야 할 노폐물이 늘어나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붉은 고기나 단백질 보충제는 신장에 더 큰 무리를 줄 수 있어요. 대신 콩이나 생선, 달걀, 흰자 같은 양질의 단백질로 대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2g 정도의 단백질이 적당해요. 60kg이시라면 하루에 70g 정도면 충분하다는 뜻이죠. 이건 닭 가슴살 200g이나 생선 한 토막 정도에 해당합니다. 74세 김철수님은 고기 위주 식단에서 생선과 두부 중심으로 바꾸신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셨어요.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3끼에 나누어서 드시는 게 신장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또 육류를 드실 때는 기름기를 제거하고 조리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고 술은 탈수를 유발해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흡연과 음주가 신장 손상 속도를 훨씬 빠르게 만들어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만성 신장질환 위험이 58%나 높았습니다. 또 과도한 음주는 신장에서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를 유발할 수 있어요. 69세 이동진님은 40년 넘게 담배를 피우셨는데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아서 금연에 성공하셨어요. 6개월 후에는 혈압이 안정되고 신장 기능도 개선되었습니다. 술도 주 2회에서 월 2회로 줄이시면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고요. 한 번에 끊기 어려우시면 점진적으로 줄여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연 보조제나 니코틴 패치 같은 도구를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금주를 위해서는 술 대신 탄산수나 무가당 음료로 대체해보세요. 여러분은 금연이나 절주를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요산과 노폐물이 신장에 쌓여서 결석을 만들 수 있어요. 또한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 혈류량이 감소해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한데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후에 한 잔씩 규칙적으로 마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독소 배출도 원활해져요. 67세 조영희님은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꾸신 후 소변 색깔이 맑아지고 피로감도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심한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수분 배출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가진 분들에게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커피나 차보다는 순수한 물이 가장 좋고 과일이나 허브를 우린 물도 좋은 대안이에요. 평소 물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이 5가지 습관을 앞서 말씀드린 음식 8가지와 함께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실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장을 살리는 음식 8가지와 생활 습관 5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음식으로는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마늘, 당근, 베리류, 생선, 양배추, 견과류였고 생활 습관으로는 나트륨 줄이기, 진통제 조심하기, 단백질 조절하기, 금연과 절주, 충분한 수분 섭취였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실천하셔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상식으로 짜고 고단백인 식단을 계속 유지하시는데 이런 식습관은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없어서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다리가 붓고 혈압이 올라가는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때까지도 그냥 나이 탓으로 여기시다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진통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습관적으로 복용하시는데 이것이 신장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모르고 계세요. 특히 관절이 아픈 시니어 분들은 매일 진통제를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습관 하나만 바꿔도 신장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마늘, 당근, 베리류, 생선, 양배추, 견과류 같은 음식을 꾸준히 드시고 나트륨 줄이기, 진통제 주의하기, 단백질 조절하기, 금연과 절주, 충분한 수분 섭취 습관을 이어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3개월 안에 거품 소변이 사라지고 붓기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6개월 후에는 혈압과 혈당도 안정되고 1년 후에는 신장 기능 검사 수치도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만난 72세 김영호님만 해도 이런 변화를 직접 경험하셨잖아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셨거든요. 이제는 부인과 함께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시고 손자 손녀들과 뛰어놀 체력도 되찾으셨어요. 잘못 관리하면 결국 투석이라는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 3회 병원에 가서 4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하고 여행이나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죠. 식단 제한도 훨씬 까다로워지고 가족들에게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 투석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경제적 부담도 커져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삶이 가능해요.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 즐기고 취미 활동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과 뛰어놀 체력도 유지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80대가 되어도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면서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집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를 올리브 오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그리 부담스럽지 않아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선택하시면 더욱 좋고요. 내일 아침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1스푼 뿌려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브로콜리 반 송이를 살짝 쪄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고요. 여기에 마늘 한쪽을 다져서 함께 드시면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음식을 한 번에 섭취하는 셈이죠. 이렇게 하루에 3가지만 실천해도 일주일 안에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나트륨 섭취를 줄여보세요. 국물 요리를 드실 때 국물을 절반 이상 남기고 김치는 물에 헹궈서 드시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나트륨 섭취량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주에는 물 마시는 습관을 바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후에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신장 전체를 지킬 수 있어요. 30년간 연구해온 제 경험으로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시면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가족분들과 함께 하시면 더욱 좋아요. 혼자 하기 어려운 식단 관리도 가족이 함께하면 훨씬 수월하거든요. 72세 김영호 님도 부인분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건강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가 점검표와 조기 발견의 핵심 포인트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변 색깔로 신장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붓기의 종류별 대처법까지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로 준비했어요. 또 신장 기능 검사 수치를 읽는 방법과 어떤 상황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화기관이면서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장기입니다. 지금 관리하면 10년, 20년 후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음식 중 무엇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조리법이나 섭취 방법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